그러면 저자님 지금 이제 이렇게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전체적인 한번 시장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현재 증시 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한국 시장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대외적인 부분하고 대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외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을 더 많이 하는 나라고 그 수출이나 원자재나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한 나라니까 사실 이제 뭐 정말로 찝어서 말하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금리 올린다고 하면 사실 크게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지금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사태도 있어서 한국 시장이 굉장히 대외적으로는 안 좋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환율도 너무나 높고 뭐 인플레나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도 사실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나라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나 필요한 게 지금 사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반전인데요. 지금 사야 돼요. 어, 안 좋으니까. 어, 네. 야, 안 좋으니까 사야 된다고요. 네, 안 좋으니까 사야 돼요. 지금 이제 한 2000 막 6, 700선에서 네, 왔다 갔다 500, 하잖아요. 700 뭐 사이 이렇게. 그럼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뭐 1800, 1900도 한번 왔다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2700에서 못 샀던 사람들이 과연 1900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단언컨대 절대 못 삽니다. 그런데 2500에서 사고 2400에서 사고 1900에서 사고 1800에서 샀던 사람은 1500이 와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파실 때도 똑같아요. 뭐 1900에서 2300 왔다고 다 팔아버리시면 안 되고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 가격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려갑니다.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지만 그 예상 범위는 무조건 돌파해요. 그러니까 계속 사시고 계속 뭐 분할 매도하시고 그런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 책에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그러면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 10%일 때 사고 뭐 15% 살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럼요. 그것도 개인들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예전에는 뭐 코스피가 3일 연속 하락했을 때 산다. 그때 투입한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뭐 3일 연속 상승했으면 또 판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그 리밸런싱이라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기간이 왔을 때 사고 파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없이 그냥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제 스타일은 어쨌든 한번 수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또 모아가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든지 기업에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언제든지 증시에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상해서 현금을 미리 세팅해놔라. 이거는 사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럴 때 좀 현금을 가져다 두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집에서 살기도 하고 네. 또 뭐 부동산 한번 사면 거기에 뭐 큰 변화가 물론 뭐 지하철 뚫리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는데 기업은 진짜 뭐 하나 뭐 코스닥에서도 그 어떤 전기차 관련된 그런 것도 보면은 갑자기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바로 하한가 가고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진짜 그럴 때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매도를 그러니까 분할 매도죠. 네, 그렇게 맞아요.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유연하게 그렇죠.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만약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내가 있다고 하면 네. 그리고 지금이 한 뭐 2,700선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코덱스 200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00만 원이면? 일단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기간을 정해두시고 그 기간이 뭐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00만 원을 뭐 6개월 동안 투입하겠다. 아니면 1년 동안 투입하겠다. 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나눠 놓으시면 훨씬 편해요.
그걸 저는 이제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실천을 하거나 그러는데 뭐 물론 이제 너무 떨어지가 너무 오르면은 그거를 조금 조절하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일단 계획은 세워놓으셔야 돼요. 제가 책에도 그걸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거대로 하신 다음에 그 시나리오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다른 시나리오를 또 생각해내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시면 그렇게 1,000만 원을 잘 투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에 나눠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 600만 원이 있는데 6개월 네. 나눠 산다고 하면 월 100만 원 정도를 세팅해놓고 맞습니다. 구간도 어느 정도 생각해놓고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예외가 생기는 순간 또 계획을 또 새로 그렇죠. 맞아요. 고쳐나갈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획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계획이 진짜 중요하고 계획도 이제 사실 지키려면 참을성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더 오르면 조금 덜 사고 싶고 더 내려가면 빨리 사고 싶고 빨리 사고 싶고 있던 것도 막 팔고 싶고 막 그런 막 복잡한 감정이 들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으면 사실 그거를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동매매, 그러니까 부안해동에서 막 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꼭 세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매수를 해라. 네. 그래서 그 기록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기록 진짜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또 책에서 저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저자님 지금 만약 이제 모아간다고 했을 때 주식을 이제 사라고 하셨으니까 네. 좀 어떤 주식, 어떤 산업 섹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섹터는 IT랑 반도체예요. 네. 지금 뭐 2차 전지도 많이 추천을 하시고 뭐 자동차, 전기차 이런 산업들 많이 추천하시는데 저는 결국에는 IT와 반도체가 굉장히 꾸준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IT가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고 없으면 안 되는 시장이 되어버렸고 그 IT에서 또 너무나 필요한 게 반도체고 네, 핸드폰은 뭐 반도체 통조림이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가 여러 분야에서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IT가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으니까 저는 이 섹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주식 가격이 그렇게 막 팍 오르거나 막 팍 내리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 예상하기 힘들죠. 하지만 이 섹터를 계속해서 쭉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앞서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애플, 구글, 아마존 네. 이 정도를 굉장히 좋게 네, 보신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 되게 괜찮게 보고요. 사실은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려면 이렇게 같은 섹터의 기업을 이렇게 여러 개 분산하시는 건 사실 분산 투자는 아니고요. 분산 투자는 상관관계가 적은 기업들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분산 투자니까 너무 한 섹터에만 너무 큰 비중을 잃지 마시고 네, 여러 섹터의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분산 투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 지금 현재 국내 주식 비율이 더 커요. 그죠. 네, 사실은 작년까지는 해외 주식 비율이 더 컸거든요. 환율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해외 주식에 많이 수익을 실현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신 거네요. 환율 이제 환전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고 그거를 지금 계속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더 큽니다. 와,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 작년까지 미국 주식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면은 환율에서도 수익을 얻고 네. 그리고 주식 올라간 거에서도 먹고 양쪽에서 다 먹으신 거잖아요. 야, 그렇구나. 근데 그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율은 한 번에 확 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진짜 우리나라 위기인 거고요. 네, 서서히 올라갑니다, 환율은. 그러면 이제 조금씩 준비하시면 돼요. 조금씩 매도를 하시면 돼요, 분할 매도. 근데 올라가다 다시 내려온다. 그럼 분할 매도 멈추시면 되고, 네, 환율과 한국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사실 반비례인 경우가 굉장히 커요. 환율이 올라가면 사실 우리나라 주식은 높이 올라가기 힘듭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환차익을 생각할 거예요.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환차익을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사고 싶지 환율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잘 안 사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어쨌든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 주식 팔아서 한국 주식 사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막 뭐 1개월, 2개월 아니에요. 한 6개월, 7개월, 8개월 깁니다. 아, 네. 그럼 리밸런싱인가요? 그게? 맞아요. 그럼 네. 그 기간이 최소 한 6개월에서 한 번. 그렇죠. 저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초보자이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하셔도 되고요. 1년에 한 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해외랑 한국이랑 이게 같이 가져가다가 어느 정도 비중이 올라가면 요걸 팔아서 싼 걸 사고 네. 이게 또 올라가면 팔고 싼 거 사고. 맞습니다. 그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거군요. 네.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날 이제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음. 올라가면 저는 이제 그걸 또 매도해서 미국 주식을 살 겁니다. 사시고. 그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투자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실패는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IT 반도체를 주로 언급해 주셨는데 네. 2차 전지랑 자동차는 그것보다는 후순위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 혹시 그 이유도 좀 들어보셨어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매출을 크게 빵빵 이렇게 일으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자동차의 그런 기업들의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동차 기업들은 단가를 낮추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고, 네. 지금 뭐 2차 전지 회사가 한두 개인 독점 상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결국 뭐 CATL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큰 차지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자동차는 조금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보다는 IT 반도체는 어쨌든 독과점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네, 우리 삶에 엄청나게 침투가 지금 이미 돼 있으니까 조금 중장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 2차 전지 자동차 굉장히 좋다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한 삼국지 정도 글로벌적으로 독과점을 한 맞아요. 건데 네. 아직 그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아직 그 군웅들이 막 춘추 전국시대 모르겠어요. 누가 사실. 이길지. 네. 그런 중국도 관점에서. 너무 물량이 너무 세고, 네, 결국에는 네, 단가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 실제로 보면은 CATL 같은 경우도 기술력은 제가 이제 보니까 안 된다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네. 근데 되게 단가가 싸고 네. 그다음에 시장이 워낙 크니까 네. 중국에서 그리고 그 중국 시장이 들어가기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렇죠. 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된 맞아요. 독과점. 네, 좀 정리가 돼야 돼요. 네, 네. 약간 뭐 해자 같은 네. 구축이 된 기업에 오히려 시간을 사서 그렇죠. 네, 맞아요. 모아가자.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 말씀해 주신 건데요.